갈매기 사탕. 늦은 밤 베니코는 어떤 항구 마을에 내려섰다. 휴, 아이고 이런, 이렇게 계획이 어긋나다니. 그래도 여관을 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요, 여관 주인이 저녁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스미마루, 배고프지요? 이곳은 바닷가 마을이니까 어쩌면 생선회가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그렇게 말하고서 베니코는 목에 두른 털목도리를 쿡쿡 찔렀다. 그러나 목도리로 변신한 스미마루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대꾸도 하지 않았다. 베니코는 조금 초조한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다. 스미마루, 뭘 그렇게 계속 토라져 있습니까? 호텔 일은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렇게 버릇없고 대바라진 아이한테 들키고 말았으니까요. 혹시 모르니 호텔에 묵는 건 포기하는 편이 나았어요. 그 정도는 이해하지요? 스미마루, 제발 기분 풀어요. 저녁 뷔페를 못 먹어서 아쉬운 건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운 좋게도 이곳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내일 바다에 나가서 직접 물고기를 낚는 겁니다. 냐? 네, 이번에는 스미마루가 만족할 만한 걸 잡을 때까지 낚시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신선한 물고기를 실컷 먹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냐? 좋습니다. 그럼 여관으로 갑시다. 내일은 낚시 도구를 사야겠군요. 아, 그리고 밖에서 자야 할 테니 캠핑용품도 구해야겠습니다. 베니코는 내일은 아주 바쁘겠어요 라고 중얼거리면서 여관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고로는 삶에 지친 남자다. 얼굴은 언제나 어둡고 옷차림도 어딘가 모르게 추레하다. 기분도 늘 처져 있고 우울한 모습이다. 직장을 다니기는 하지만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은 전혀 없다. 고로가 이렇게 된 것은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다. 아내와는 25년을 함께 살았다. 고로에게 아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단짝이었다. 그래서 혼자 남겨지자 더욱 어쩔 줄을 몰랐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일의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 그런 고로에게 바다 낚시는 유일한 낙이다. 쉬는 날이면 고로는 아침 일찍이 낚시 도구를 챙겨 집을 나선다. 낚시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날 기분에 따라 항구나 해안, 갯바위 등의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한번 장소를 정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물길을 가만히 기다린다. 그것이 고로의 낚시 방식이다. 한 마리도 낚시 못하는 날도 많지만 고로는 기다리는 것도 싫지 않았다. 혼자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깨끗하게 씻기는 듯했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보는 것도 상쾌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먹는 편의점 주먹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아, 행복하다.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다. 게다가 물고기를 잡으면 기분은 최고였다. 낚싯지가 움찔움찔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왔어! 하고 외치며 느끼는 흥분. 낚싯대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물고기의 팔딱거림. 리를 감아 올릴 때 낚싯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물고기와 겨루는 지혜와 인내. 신중하게, 때로는 대담하게 바닷속 상대와 싸우는 것이다. 집요한 싸움 끝에 마침내 물고기를 바다에서 끌어올릴 때는 이겼다라는 만족감이 가슴 가득 퍼진다. 낚시를 시작한 지 어느새 10년, 그래도 조금도 질리지 않는다. 그날도 고로는 바다로 나가고 싶은 기분이어서 항구에서 작은 배를 빌렸다. 모니터를 움직여서 부웅 파도를 가르며 얕은 바다로 나갔다. 얼마쯤 나아가자 섬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쁜 초록색 숲으로 덮인 작은 섬에는 손바닥만 하지만 어엿한 모래사장도 있었다. 이 무인도는 고로가 꽤 마음에 들어하는 낚시터다. 낚시꾼들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크기가 제법 큰 볼락도 잡을 수 있다. 좋아, 혹시라도 볼락을 낚으면 회 떠먹어야지. 신선한 볼락회는 투명할 정도로 깨끗하고 쫄깃쫄깃 씹는 맛이 그만이다. 흐뭇하게 혼자 웃는 고로의 머리 위에서 갈매기 2마리가 날고 있다. 고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갈매기를 보자 더욱더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은 왠지 월척을 낚을 것만 같은데?
고로는 들뜬 마음으로 배를 무인도로 몰았다. 그런데 섬에 도착하자 고로는 깜짝 놀랐다. 여태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고로보다 먼저 이곳을 찾은 사람이 있었다. 모래사장에는 이미 작은 배 한 척이 닻을 내려 정박해 있었고 섬 한가운데에 노란색 텐트가 쳐져 있었다. 대체 누가 와 있나 싶어서 고로는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섬 남동쪽으로 파도가 밀어 닥치는 바닷가에서 사람을 발견했다.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자였다. 여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낚시 차림으로 완벽하게 무장하고서 갯바위에 걸터 앉아 새로 산 게 틀림없는 낚싯대를 바닷물에 들이우고 있었다. 그 옆에 아주 커다란 검은 고양이가 여자와 나란히 앉아 사이좋게 낚싯대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도 기묘한 광경을 본 터라 고로는 눈만 꿈뻑거렸다. 그때 여자가 고로의 인기척을 알아차렸다. 이런 안녕하십니까? 여자가 웃으며 먼저 인사했다. 빙긋 웃는 표정이 귀엽긴 한데 나이는 도무지 가늠이 안 된다. 젊은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든 것 같기도 하고 특이한 생김새다. 아, 네, 좀 잡았습니까? 그게 전혀이옵니다. 뭐 제 솜씨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자는 독특한 말투로 말하면서 낚싯대를 들어 올렸다. 바닷속에서 나온 낚싯바늘에는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았다. 어머나, 또 미끼만 먹고 가버렸습니다. 냐. 네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스미마루 틀림없이 잡아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냐. 불평하듯이 우는 검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여자는 낚싯바늘에 미끼를 깨려고 했다. 그 모습이 어설프고 위험해 보였다. 아무래도 초보 낚시꾼이 틀림없다. 고로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꺼냈다. 여자는 한시름 놓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살았습니다. 아유, 아니 뭐 대단한 일도 아닌걸요. 이 미끼는요, 이런 식으로 바늘에 끼워요. 그리고 물속에 넣을 때는 조용히 가라앉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물고기한테 닿기도 전에 바늘에서 빠져버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참, 찌가 움직여도 곧바로 리를 감지 마세요. 물고기는 생각보다 용이 주도해서 미끼를 물기 전에 먼저 맛을 보듯이 쪼는 녀석이 많답니다. 과연 그렇군요. 여자는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다. 고로는 왠지 겸언쩍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의지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3년 만이었다.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 모르는 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뿐이라서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고로는 자기 낚싯대를 설치하면서 물었다. 낚시는 처음이세요? 네, 붕어빵 낚시로 언제나 붕어빵만 낚고 있습니다만 역시 진짜 물고기를 잡는 건 어려운 일이군요. 붕어빵을 낚아요? 고로는 여자가 농담을 잘한다고 생각했다. 여자 이름은 베니코, 고양이 이름은 스미마루라고 했다. 고양이와 낚시를 하러 온 사람은 처음 봅니다. 어디를 가든 스미마루와 저는 늘 함께랍니다. 멋진 고양이네요. 털도 반들반들하고. 감사합니다. 고양이를 칭찬하자 베니코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 뒤로도 물고기가 걸리기를 기다리면서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로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즐기지 않지만 이 베니코라는 사람하고는 늘 즐겁게 수다를 떨 수 있었다. 아마도 베니코가 신비로운 분위기에 쌓여있는 까닭이라. 물어보니 베니코는 휴가 중에 스미마루와 여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행이요? 여행 좋지요. 그렇지만 여행 도중에 이렇게 낚시를 하다니 흔한 일은 아니네요. 스미마루를 위해서입니다. 고양이요? 사실은 개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만 작은 문제가 생겼지 뭡니까. 그래서 개를 못 먹게 되었더니 이 아이가 토라져 버려서. 그렇군요. 그래서 개 대신 큰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야겠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네네. 이제 이 섬에 들어와서 텐트를 치고 버티는 중입니다. 베니코는 그렇게 말하고서 노란색 텐트를 가리켰다. 고양이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다니 대단하군. 고로는 여자의 정성에 감동해버렸다. 대단하시네요. 아, 그런데 어디로 여행 가시나요? 목적지는 딱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음식과 경치를 즐기고 생각하고 있지요. 정처 없는 여행이라
그거 좋군요. 그런 여행이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고로는 자기도 모르게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 위로 다시 갈매기가 날고 있었다. 저렇게 하늘을 날아서 집에도 가지 않고 그대로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것이다. 아내가 없는 집은 텅 비어 너무 쓸쓸하니까. 그때 베니코가 입을 열었다. 아까부터 자꾸 갈매기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갈매기를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갈매기가 되고 싶어요. 멋지지 않나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하늘도 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최고의 일생이죠. 하하. 베니코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렇다면 안성맞춤인 물건이라뇨? 베니코가 말을 계속 하려고 했다. 냐냐냐. 그때까지 얌전하게 앉아있던 검은 고양이가 큰 소리로 울었다. 보니 베니코의 낚싯대 끝이 크게 움직이고 있었다. 왔습니다. 물고기가 걸렸어요. 흥분하지 말고 이럴 때 갑자기 릴을 감아 올리면 줄이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주 큰 놈이 걸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로씨?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물고기가 아주 힘차게 펄떡거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실컷 헤엄치게 놔두세요. 그렇게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릴을 조금씩 감는 거예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네. 그 뒤로 두 사람은 낚시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번갈아 가며 낚싯대를 잡고서 가만히 시간을 들여 물고기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까지 올라왔다.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물고기가 파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와, 크다. 이 녀석 끝내주는군. 고로씨, 팔이 슬슬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기운내요. 금방 뜰채를 가져올게요. 고로는 자신의 뜰채를 허둥지둥 내밀어서 베니코가 끌어올린 물고기를 휙 건져냈다. 물고기의 무게 때문에 몸이 휘청거리면서 바다에 빠질 뻔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낚아 올린 물고기는 길이가 좋기 60cm는 되어 보이는 감성돔이었다. 검게 빛나는 갑옷 같은 비닐하며 크기도 커서 그야말로 멋진 월척이었다. 고로는 자기가 잡은 것처럼 흥분했다. 월척 중에 월척이에요. 멋진 감성돔이라고요. 잡기 엄청 어려운 물고기인데 베니코 씨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베니코는 웃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스미마루하고 한 약속은 지켰으니까요. 이제 다 고로시 덕분입니다. 아, 그래요. 괜찮으시면 우리 텐트에 가셔서 같이 감성돔을 드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거 좋지요. 잘 먹겠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들고 두 사람과 고양이 한 마리는 의기양양하게 텐트를 향했다. 텐트에는 캠핑과 바비큐에 필요한 용품들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었다. 물론 조리 도구와 갖가지 양념까지. 이야, 된장에 버터까지 없는 게 없군요. 좋았어. 그럼 제가 생선을 요리하죠. 이래봬도 꽤 잘하거든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아내 말고 다른 사람에게 요리를 선보이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고로는 긴장한 채 물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먼저 생선을 세 도막으로 가른 다음 가장 큰 도막은 회를 뜨고 나머지는 소금, 후추와 밀가루를 뿌려서 버터를 녹인 프라이팬에 구웠다. 남은 뼈와 대가리도 그냥 버리지 않았다. 냄비에 넣고 양념장을 풀어 맛있게 탕을 끓였다. 그러는 사이 베니코는 바쁘게 움직여서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그릇을 준비했다. 자, 됐어요. 무인도에서 먹는 호화로운 점심 식사였다. 살이 탱탱하고 신선한 생선에 버터와 소금에 풍미가 가득한 생선구이,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국물, 거기까지 갓 지은 쌀밥. 베니코는 맛있다는 말을 연발하면서 국물을 몇 그릇 아니 더 먹었고 생선구이도 별미라면서 칭찬했다. 스미마루는 스미마루대로 오로지 생선회에 매달렸다. 고로는 신기하게도 흡족한 기분이 들었다. 조용히 혼자서 즐기려고 시작한 낚시였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더불어 물고기를 낚는 것도 정말이지 좋았다. 게다가 이렇게 자기가 한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아주 기뻤다. 그런 기분이 들 즈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다. 고로는 베니코를 마주보았다. 그런데 아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었지요? 아, 제가 그랬습니까?
네, 분명 안성맞춤인 물건 뭐라고 하셨는데? 아, 그거 말입니까? 베니코는 고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로는 어쩐지 베니코가 자기의 가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었다. 베니코는 픽 웃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잊어주십시오. 그래요? 그렇다면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물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올려다 봤더니 물새 한 마리가 고로와 베니코 위를 빙빙 날고 있었다. 저건 기러기? 신기하네. 이 주변에는 오지 않는 새인데? 아니요, 저건 연락 기러기 이호입니다. 연락 기러기요? 아마 우리 가게에서 보낸 기러기일 겁니다. 고로씨 잠깐 자리를 비워도 괜찮겠습니까? 네네, 그럼요. 그럼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커피는 텐트 안에 있으니 물이 끓으면 마음껏 드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베니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그라미를 그리며 빙빙 날던 물새도 마치 베니코를 따라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날아가 버렸다. 신기한 일이었다. 고로는 혼자 남았다. 옆에 있던 고양이도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다. 어쩌면 오줌이라도 누러 갔을지도 모른다. 그때 주전자가 슉슉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물이 다 끓었다. 고로는 불을 끄고서 커피를 찾으러 노란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온몸이 딱 굳어버렸다. 텐트 안에는 여러 캠핑용품과 함께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있었다. 흔하디 흔한 낡은 여행용 가방. 안에 대체 뭐가 들었을까? 열어보고 싶다. 열어서 안을 보고 싶어. 손을 뻗으려다가 고로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 물건을 함부로 보려고 하다니 말도 안 돼. 얼른 커피나 찾아서 밖으로 나가자. 그런데 여행용 가방 앞에서 발이 딱 멈춘 채 꼼짝할 수가 없었다.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가방을 열어버릴 것만 같았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맞아. 어쩌면 여행용 가방 안에 커피가 들었을지도 모르지. 그래, 틀림없어. 난 지금 커피를 찾는 중이니까 가방을 열어도 괜찮아.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고로는 마침내 여행용 가방을 열어버렸다. 가방 안에는 알록달록한 갖가지 과자가 들어있었다. 장난감도 있었다. 상자 가득 담긴 금은 보화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었다. 속이 훤히 비치는 봉지에 담긴 사탕. 파란빛을 도는 투명한 사탕은 마치 유리를 다듬어 만든 것처럼 예뻤다. 모양도 독특했다. 동그란 것이 아니라 날개를 쫙 펼친 갈매기 모양이었다. 실제로 봉지에도 날렵하고 예쁜 글씨체로 갈매기 사탕이라고 쓰여 있었다. 사탕을 본 순간 고로는 너무너무 갖고 싶었다. 못 참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탕을 먹을 테야. 지금 당장 먹어야겠어. 베니코 씨에게는 나중에 사과해도 되겠지? 그래, 일단 먹고 보자. 그럴 수밖에 없어. 고로는 무아지경으로 갈매기 사탕을 입에 넣었다. 사탕은 달고 상큼하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바다 냄새가 났다. 무척 그리운 냄새다. 게다가 마치 물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혀 위에서 사르르 녹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녹아 없어져서 고로는 입맛을 다셨다. 그때 벼랑간 숨이 턱 막히면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여기는 너무 좁아. 당장 더 넓은 곳으로 나가야 해. 고로는 답답한지 목을 잡고서 텐트를 뛰쳐나갔다. 그래도 숨쉬는 게 힘들었다. 아직이야. 더 앞으로 가야 해. 고로는 달리고 달렸다. 섬의 갯바위를 곧장 가로질러 마침내 바다를 향해 몸을 내던졌다. 그러나 바다로 떨어지지 않았다. 펼친 두 팔이 바람을 잡았다.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올라 미끄러지듯이 날기 시작했다. 고로는 놀라서 자기 팔을 펴었다. 팔은 하얗고 좁다랗고 긴 날개가 되어 있었다. 아래를 보니 수면에 자기 그림자가 비쳤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날개를 펼친 새의 모습이다. 고로는 자기가 새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도 자기가 그토록 그리던 갈매기의 모습으로 변했다. 물론 놀라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온몸에 기쁨이 가득 찼다. 나는 갈매기야. 갈매기가 된 거야. 갈매기가 된 게 기쁘고 또 기뻐서 다른 건 이제 아무래도 좋았다. 고로는 마음껏 날았다. 아름다운 날개는 피곤할 줄도 몰랐다. 세차게 날개짓을 하면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나아가고 바람을 타면 몸이 둥실 떠올랐다.
햇볕에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면 바다에 내려앉아 잠깐 쉬면 그만이다. 힘을 빼고서 흔들리는 바다에 요요히 몸을 맡기면 어느새 파도와 한 몸이 되어 마치 요람에 누워있는 것처럼 아늑했다. 바닷속으로 자맥질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었다. 파닥거리는 작은 물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줄 미처 몰랐다. 이 얼마나 즐거운가, 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고로는 너무나 기뻐서 인간이었을 때의 추억이나 기분이 어렴풋해져 간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마침내 고로는 사라졌다. 그곳에는 갈매기 한 마리가 있을 뿐이다. 갈매기는 높은 소리로 울어젖히며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베니코는 텐트로 돌아왔다. 텐트는 텅 빈 채 고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열려있는 여행용 가방을 보고서 베니코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결국 갈매기 사탕을 찾아버리셨군. 그때 당황한 모습으로 스미마루가 달려왔다. 냐냐냐냐. 네, 알고 있습니다. 고로씨가 갈매기가 되어 날아가 버리셨죠? 뭐냐? 아니요, 아마도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베니코는 조금 씁쓸하게 웃음 지었다. 동물이나 새로 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간혹 본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로시를 볼 순간 바로 느꼈지요.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갈매기 사탕이 딱 맞다는 것도요. 그래도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것 같아 들이지 않았더니 조금은 아쉽습니다. 같이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말이지요. 스미마르는 베니코를 위로하듯이 몸을 비벼댔다. 스미마루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베니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고로시 스스로가 선택한 것. 인간의 기억을 잊고 자유롭게 하늘과 바다를 실컷 날아다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며 베니코는 등을 곱게 폈다. 그나저나 스미마루, 우리도 이제 슬슬 여행을 마쳐야겠습니다. 과자 공방을 돌보고 있던 마네키네코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냐? 아니요, 무슨 일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마네키네코들이 연락 기러기에게는 전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빨리 돌아가야겠어요, 스미마루.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도 오늘 밤 마지막 기차는 탈 수 있을 겁니다. 냐? 아참, 그렇지요. 선물 고를 시간을 생각 못했군요. 이거 서둘러야겠습니다. 베니코는 부랴부랴 텐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